매주 목요일 이 시대 가장 큰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시간인데요. 평소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작년에 화제가 됐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뛰어난 능력이 알려지면서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인공지능이란 말을 쓴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맨 먼저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그 수학이라든지 심리학 또는 그 컴퓨터 공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그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연구자들이 그 생각하는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지능적 사고 및 행동을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이죠?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능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차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그 사람과 똑같은 사고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정 목적을 위한 인간의 여러 지능적 행동들, 예를 들어서 그 수학 이론을 증명한다든지 또는 글을 읽고 쓰면서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또는 그 장애물을 피해서 길을 걸어간다든지 네. 또는 그 시를 쓰거나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한 그 지능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는 강한 인공지능이고 후자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 약한 인공지능도 단순한 그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그 시스템 스스로 최적의 답을 찾기 때문에 네. 지능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를 비롯해 가지고 의료 진단을 하는 왓슨이라든지 뭐 기상의 측정이라든지 은행의 투자 관리를 해준다든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지능형 시스템은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이렇듯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과 제품들을 이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격화된다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예, 뭐 근본적으로 그 수많은 미래의 기술들이 그 개발되는 배경과 마찬가지로 네. 인공지능은 일단 그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주 목적이고 우리의 그 생활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의료 부문을 본다면은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처방 시술 그리고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 관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의료 기술과 제도 전반에 그 수많은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그 의료 부문에서 인간의 그 오류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연구는 한 50%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미국의 그 IBM의 그 왓슨 시스템 이것은 방대한 양의 그 의학 저널과 전문 의사들의 기존 처방 기록을 내재화했습니다. 그래서 암 정확도가 90%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네. 미국 병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의료 분야는 많은 전문 지식을 공부해야 해서 지금까지 의사들만의 전문 분야라고 봤었는데요. 만약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전문의와 상의해라가 아니고 뭐 다른 닥터 왓슨이라든지 이런 닥터 왓슨과 상의하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바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그 최적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은 네. 왓슨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활 분야를 하나 소개해 보면은 네. 누구나 유능한 자신만의 인공지능 비서를 갖거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우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애플의 시리라든지 그 구글의 플러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10의 코타나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자의 음성 인식이라든지 네. 또는 그 각종 정보 검색과 제한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탑재된 그 인공지능은 사용자에게 음악을 선곡한다든지 여유 시간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한다든지 뭐 네. 게임 추천한다든지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 전시회 공연 그리고 최근에 그 트렌디한 식당 이런 것을 그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저 또한 좀 그런 편인데요. 어떻게 뭘 할까,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등장을 한다면 전문가 수준의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컨텐츠는 이미 그 제공되고 있고요. 네, 네, 그것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마치 그 카운슬러처럼 네. 적절한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맞게 알아서 조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작은 스마트폰에 담긴 기계 장치에 불과하지만은 네. 실제 사람과 거의 차이 없는 음성, 네. 또 친근한 감정을 그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정보의 객관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믿을만한 네. 그리고 사용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네, 어떻게 본다면은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 그 기계 비서를 네. 누구나 싼 값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니 이런 그 좋은 친구가 생긴다면 지금도 가뜩이나 참 결혼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예.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혼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부작용일 것 그럴 같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게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익이나 편리함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활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토록 뛰어나다면 인간이 설 땅이 작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긍정적인 요소가 큰 만큼 네. 또 파괴적인 그 부작용도 상당히 가능하다는 그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티브 호킹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 테슬라의 그 머스크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네. 뭐 한마디로 인공지능 개발은 악마를 소환한 일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가장 그 거대 담론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네. 당장 그 일자리 그 소멸 같은 부정적 측면들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정신노동 분야에서도 그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 했을 경우에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를 웃도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면은 그 중상층 이하의 근로자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네.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갈등이 확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진화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담당해 왔던 많은 일들이 점점 더 기계로 대체되겠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인공지능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도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라든지 또는 네. 시스템상의 오작동, 각종 그 전파 장애, 뭐 네.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공지능이 자신의 그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또 인공지능 장착 로봇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율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그 자율성이라 한다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관측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의미하는데요. 네. 그 자율성 때문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냉장고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당신 지금 비만이 살이 너무 쪘으니까 그만 네. 먹어라 이렇게 네. 잔소리를 계속 한다든지 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막 냉장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개발자도 고민입니다. 만약 네. 그 무인 자율 주행차를 운행한다 했을 경우에 네. 네. 탑승자와 보행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네. 인공지능이 보호자 보호를 우선시하도록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네. 무조건 탑승자가 우선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인공지능끼리의 경쟁이나 충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사용상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각각 독립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그 목표 성취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독립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들이 개별적이고 사소한 행동들이 모두 합쳐졌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4차 산업이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렇게 많습니다. 잘 또 해결되길 바라고요. 오늘 많은 얘기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